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 전쟁. 그런데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진실은? 이탈리아 한 박물관에서 발견된 천재화가의 기록. 베일에 쌓인 그의 비밀스러운 취미는? 1836년 에든버러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인형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인형들을 만들었을까? 정답을 맞춰라. 진실 혹은 거짓. 연쇄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 옌청 씨. 누명을 벗기 위해 직접 범인을 잡기로 하는데, 산속의 괴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준타. 어느 날 괴물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시작합니다. (1914년 6월 28일)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독일 군함이 폴란드 기지를 포격하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있다. 1969년 7월 14일 발발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100시간 전쟁. 5천여 명의 사망자와 12,000여 명의 부상자 발생. 게다가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집을 잃어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은 축구 때문에 벌어졌다. 4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축구로 하나 되게 하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월드컵. (1970년) 제9회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12개국이 13조 지역 예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본선 티켓을 넣고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그런데 두 나라에게 최종전은 매우 특별했다. 월드컵 본선 무대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두 나라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본선 진출의 문턱에서 맞닥뜨린 숙명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접경 국가로서 영토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갈등의 골이 깊었다. 역사적으로 라이벌 관계의 두 나라가 본선 진출의 희망을 품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양국의 월드컵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1969년 6월 8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본선 무대를 향한 대망의 1차전이 드디어 시작됐다. Okay, guys, let's just win this. Got it?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유독 엘살바도르 선수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결국 1차전의 결과는 1대0 홈팀 온두라스의 승리였고, 온두라스 전역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다. This is not fair. This is just ridiculous. This cannot be a game. It's not even a match. 그런데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그날의 패전에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경기를 하루 앞둔 날 밤,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선수단이 묵고 있는 온두라스의 한 호텔 앞에 온두라스 응원단들이 몰려들어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깡통을 두들겨 댔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들은 다음날 극도의 피곤함 속에 부진한 플레이를 펼쳤고 온두라스에게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의 주장에 엘살바도르 당국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의적으로 망친 온두라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엘살바도르의 한 소녀가 엘살바도르의 패배에 충격을 받아 권총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소녀의 장례식이 엘살바도르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 소녀를 추모할 정도로 소녀의 자살은 큰 이슈가 되었다.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온두라스에 대한 적대감이 배가 된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비장한 마음으로 2차전에서의 반격을 노린다. 홈앤드 어웨이 방식에 따라 2차전 경기는 엘살바도르에서도 산살바도르에서 열렸다. 이에 온두라스의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기 위해 엘살바도르로 원정을 오게 된다. 그런데 온두라스 대표팀이 모으는 숙소 앞으로 몰려든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1차전 패배의 복수를 위해 창문을 깨고 죽은 쥐를 던졌던 것이다. 온두라스 선수들은 밤새 시달렸고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Now the ball takes it, turns, shoots! Oh! How did he miss that, ladies and gentlemen? Oh, God. Curse these cowardly El Salvador team. 선수들의 부진을 가져온 지난밤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온두라스 방송단은 중계 방송을 하는 내내 노골적으로 엘살바도르를 비하하는 멘트를 내보냈다. This is humiliating us. You know what? Kill Honduras. Yes. 이에 흥분한 엘살바도르 관중들이 온두라스 관중을 향해 폭력을 행사,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아수라장이 된다. 결국 이날의 격렬한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채 경기는 3대0 엘살바도르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1차전과 반대로 자국의 승리에 환호하며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엘살바도르.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두라스 전역에서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을 타깃으로 한 무차별적인 약탈, 방화, 살인의 테러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We are announcing official severance. 결국 6월 23일 두 나라는 단교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1차전 경기가 진행된 6월 8일 이후 약 보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두 나라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공교롭게도 평화의 제전 월드컵 때문에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최종 승부를 가릴 마지막 3차전이 시작됐다. 1, 2차전에서 각각 1승 1패를 기록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당시의 규칙에 따라 재경기를 벌여야 했다. 본선 진출로 가는 출전권을 넣고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두 나라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경기였던 만큼 관중들과 선수들의 승부욕도 극에 달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에 치중했는데 선수들을 응원하는 양측의 관중들보다 멕시코 경찰들이 더 많이 투입됐던 경기로 기록됐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3차전 경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양국의 선수들은 집단 격투를 방불케 하는 폭력적인 경기를 펼쳤다. 말 그대로 혈투였던 것이다. 양국의 국민들은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관람했는데
피말리는 전 후반 90분간의 혈전 끝에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 결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그러던 중 연장 전반 12분 엘살바도르의 로드리게스가 드디어 결승골을 터뜨리게 된다. 결국 엘살바도르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꿈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로드리게스의 결승골은 축구 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엘살바도르의 승리로 이어진 경기 결과는 양국 간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온두라스의 국민들은 자국의 패배를 안겨준 엘살바도르에 대해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했는데 이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자 분노한 엘살바도르는 Hereby begins the war. 7월 14일 새벽 포병부대의 포격을 시작으로 전쟁을 개시한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벌어졌던 축구 전쟁이 양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축구 때문에 시작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전쟁은 4일 동안 벌어졌다고 해서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100시간의) 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17,000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15만 명의 가옥 또한 앗아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전 세계를 축구로 하나 되게 만드는 월드컵. 하지만 참혹한 전쟁을 몰고 온 비극의 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던 그 치욕의 역사. 축구에서의 전쟁은 정해진 그라운드에서만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8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박물관. 이탈리아 예술학자 파스칼레 피사피아 교수는 우연히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Leonardo da Vinci? The Leonardo da Vinci?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긴 노트였다. (1981년) 이탈리아 예술학자 파스칼레 피사피아 교수가 발견한 이 노트는 모두 126장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사파와 함께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노트에 적힌 글자들은 이탈리아어인 듯했지만 좌우가 바뀌어 있어 내용을 해석하기가 힘들었다. This note was written by Leonardo da Vinci. 그런데 파스칼레 피사피아는 자신이 발견한 이 노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노트가 발견된 장소가 바로 로마노프 왕조가 19세기경에 사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방이었고,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자의 좌우를 바꾸어 써서 거울에 비춰야만 똑바로 보이는 거울 문자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노트의 기록들도 역시 좌우가 바뀐 글자들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노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982년 이 노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의 책이라는 뜻에서 코덱스 로마노프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노트에 정리해 놓은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In this Codex Romanov, we have recipes,
by Leonardo da Vinci. 파스칼레의 피사피아는 코덱스 로마노프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코덱스 로마노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와 식이요법, 식사 예절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 도구 및 조리 도구 등의 그림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다면 그는 왜 요리 노트를 남긴 것일까? The original profession of Leonardo da Vinci was a chef. 지난 1996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구가인 조나단 라우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래 직업이 요리사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먹을 것을 좋아했고 특히 과자 제조업자였던 의붓 아버지 아카타 브리가 덕분에 항상 과자를 비롯한 단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 별명은 뚱보. 비록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그의 식탐은 그에게 남다른 미각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I will become a chef no matter what. I will cook foods that will make people so happy. 그리고 음식을 좋아했던 소년 레오나르도는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Leonardo da Vinci was indeed a famous chef in a restaurant in Firenze. 조나단 라우스에 따르면 실제로 레오나르도가 21살이 되던 해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3마리 달팽이에서 주방장으로 일했고 그 후 1478년에는 친구이자 화가였던 산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산드로와 레오나르도의 3마리 개구리 깃발이라는 레스토랑을 개업했다는 것이다. 이후 1491년 레오나르도는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공자 루도비코 마리아 스포르차를 만나 요리사로서는 최고의 지위 스포르차 가문의 궁정 연예 담당자로 임명되기에 이른다. Today's chef special. Et voila. What is it?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요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요리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와 당근 4조각.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요리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15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푸짐한 음식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을 좋아했으나 레오나르도의 요리는 지나치게 소박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실험적인 요리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그리고 실패한 요리사 레오나르도는 점점 잊혀져 갔다. 대신 그의 천부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도 레오나르도는 천재 예술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981년 코덱스 로마노프가 발견되면서 레오나르도가 요리사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수많은 발명품을 탄생시켰다. Did you know that spaghetti was invented by Leonardo da Vinci? 그랬다. 레오나르도가 발명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스파게티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넓고 두꺼운 면발로 만든 파스타가 있었으나 레오나르도는 중국에서 건너온 국수를 보고 영감을 얻어 얇고 가는 면발을 뽑는 기계를 발명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이 기계로 뽑은 면발을 이탈리아어로 스파고 만지아빌레, 즉 먹을 수 있는 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이 바로 스파게티였다. 그러나 스파게티는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면을 삶아 접시에 담으면 헝클어지기 일쑤였고 길고 가는 면발을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또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낸다. This is it. 그것은 바로 갈퀴가 3개 있는 삼지창 형태의 포크였다. 레오나르도가 만든 발명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최초로 냅킨을 고안해냈고 통후추를 가는 페퍼민을 만들어냈으며 포도주병 코르크마개와 따개 그리고 마늘을 빻는 기계를 발명해냈는데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마늘 빻는 기계의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에 대한 열정이 그의 예술작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 1495년 어느 날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수도원장이 그를 찾아왔다. I want you to draw the wall painting on our cathedral wall. If it's about drawing or painting, then I'm afraid I'll have to say no. 수도원장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식당에 벽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당시 그림 그리는 일에 실증을 내던 레오나르도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Please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This time the painting is about a banquet dinner and It's about dinner and cuisine.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벽화의 주제가 만찬과 요리라는 말에 솔깃했고 결국 수도원장의 의뢰를 받아들여 벽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3년 후 And here it is. amazing. 드디어 가로 880cm, 세로 460cm 크기의 벽화 최후의 만찬이 완성됐다. 총 제작 기간 3년. 다른 벽화들에 비해 제작 기간이 무려 2배 이상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다른 벽화들에 비해 제작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레오나르도가 예수와 유다의 모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The reason that delayed painting's completion was in the food during the Last Supper.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구가인 조나단 라우스는 최후의 만찬의 제작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그림에 그려놓을 음식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What would Jesus have eaten with his disciples for the Last Supper? 그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고심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직접 먹어보고 또 식탁 위에 놓을 음식들의 배치를 달리해가며 드디어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음식을 선정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렸고 음식 선정이 끝난 후 단 3개월 만에 벽화를 완성했다. 그렇게 해서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에 그린 음식은 잘게 썬 당근을 곁들인 삶은 계란, 푸참의 꽃으로 치장한 곰둥어리의 널쩍다리, 자잘한 빵, 묵국, 장어 요리, 그리고 포도주였다. 모두 소박하고 담백한 것들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었다. 위대한 예술가이자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여러 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이었다. 그가 남긴 예술작품은 10여 점에 불과하지만 그가 요리를 위해 기록한 메모는 무려 14,000여 장에 달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진정한 천재였고 그의 천재성은 요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1년) 대만 타이베이.
미쳤었지. 사람을 죽이다니. 황 사장님, 이번 호 못 막으면 저희 정말 죽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희 뭐든지 하겠습니다. 달라붙지 마라. 어디 거지 같은 게 자꾸 와서 사람을 귀찮게 구래 이거. 난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할없쇼. 이거 봐라. 뭐야? 누가 내 허락 없이 감히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이놈 내가 내 자리 남의 자리가 어딨어? 비켜요.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굴러와서. 달라붙지 마라. 어디 거지 같은 게 자꾸 와서 사람을 귀찮게 구래 이거. 내가 미쳤었다고. 어젯밤 8시경 베이터우의 공원에서 한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노숙자인 53세의 쌈마오 씨로 밝혀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그래, 자수하자. 자수하면 정상 참작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몇 시간 뒤에 징메이의 한 공원에서도 50대 남자 노숙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과 수법을 보아 이 두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범이라니? 내가 그런 게 아닌데? 현재 경찰은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머리카락으로 DNA를 분석한 결과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옌청쥐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옌청씨, 안에 누구 다 한다. 문 열어라. 옌청씨.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붙잡히면 옌청씨, 문 열어. 연쇄살인범으로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안에 누구 다 하니까 문 열어. 옌청 씨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왜 이래? 그 후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구세요? 옌청 씨.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경찰들이 너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야. 처음 사건은 내가 실수로 저지른 거 맞아.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넌 나 믿지?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또다시 연쇄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경 남강의 한 공원에서 50대 남성 노숙자가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공개에 수배 중인 연쇄살인 용의자 옌청슈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현재 그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청씨, 그럼 진짜 네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경찰에 자수하면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을까? DNA도 일치하다고 나왔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안 되겠어. 내 손으로 내 누명을 벗어야겠어. 수고하십니다. 경찰입니다. 아, 예. 며칠 전 사건 CCTV 테이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확인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다시 확인해 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놀래? 아무것도 아니. 난 네가 간 줄 알았지. 설마 너도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너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몽유병 같은 거 있잖아. 글쎄, 난 아니라니까. 확인할 게 좀 있어. 컴퓨터 좀 쓸게. 뭔가 잡혀야 될 텐데. 가만. 이게 뭐야? 이놈이 분명히. 옌정씨, 안에 있는 거 다 한다. 문 열어라. 옌정씨! 옌정씨, 문 열어! 근데 날 못 믿고. 안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문 열어! 조금만. 옌정씨! 조금만 더. 이제. 말도 안 돼. 이건 나잖아. 도망가! 뭐야, 튀었잖아. 멀리 못 갔을 테니까 당장 찾아봐. 예. 당신을 아니야, 아니라고. 옌청씨, 너를 연쇄살인범으로 체포한다. 이건 음모야. 내가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안 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공개에 수배 중인 연쇄살인 용의자 옌청슈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져 말도 안 돼. 이건 나잖아. 혹시 너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내가 죽인 걸까? 살인자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였구나.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거야? 뭐야? 당신 누구야? 놀랍게도 연청 씨와 범인의 얼굴이 똑같았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 목걸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건데. 뭐?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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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상한 애 못 봤어요? 저기 아이를 찾고 있는데 못 봤어요? 아저씨 아이 못 봤어요? 그 연정 씨에게는 어릴 때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떨어져 지냈었고 결국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 만나게 된 것이었다. 살인 사건 때문에 만나게 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1854년) 일본. 그러니까 그 산속에 괴물 할아버지네 집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아빠, 정말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괴물 할아버지 집에 가면 괴물 할아버지가 준타는 산속에 사는 괴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러게 진짜 심심하다. 야, 우리 괴물 할아버지네 갈래? 어? 야, 우리 아빠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준타, 너 겁쟁이구나? 아니야, 나 겁쟁이 아니야. 그럼 겁쟁이 아니면 괴물 할아버지네 집에 갈 수 있겠네? 그래. 이 주변 어디라고 했었는데. 저긴가 보다. 네?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너희들 뭐야? 와! 괴물 할아버지다! 엄마! 괴물 할아버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준타! 준타! 아빠! 아빠!
준타야, 너 괜찮아? 아빠, 괴물 할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이제 애들한테까지 해코지를 한답니다. 에? 이거 그대로 두고 봐서 되겠어요? 우리 괴물 할아버지를 당장 우리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아, 쫓아냅시다. 쫓아내야 빨리 돼. 지금 당장 갑시다. 가요. 갑시다. 캔토이 안 나와. 캔토이 연금증이야. 나와. 야, 이 괴물아,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마을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어서 꺼져버려. 에이. 괴물의 권태기. 에이, 나가. 당장 나가. 할아버지 보여봐. 그 후 괴물 할아버지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제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살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기, 우리 쫓아낸 기념으로 잔치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아이, 그럴까요? 마을 사람들 모처럼 단합대회도 할 겸 겸사겸사. 아, 괜찮네. 아, 저번에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먹어야 돼. 자기네 집에 제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이고, 그래도. 아우, 많이도 차려놨어. 준타야, 너도 얼른 와서 좀 먹어. 네. 괴물 할아버지다! 괴물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어? 그 인간이 또 나타나? 어디야? 저기요. 아니, 이거 멘트에 저. 아, 장작 아이, 좀 일로 와라. 차렸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 저리 안 가. 어? 에이. 준타야, 괴물 할아버지 갔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 아이고, 많이도 준비하겠네요. 아이고. 배물 많이 드세요. 아, 나 소피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사람 불이 났어. 저 사람 불이 났어요. 불이. 저기 사람. 저기. 아이고, 이러다 우리만 다 타겠어요. 큰일 났네. 들어가자고요. 아이고, 우리만 다 타겠네. 저쪽. 자, 글씨야. 괴물 할아버지다. 저 미친 노인네 말을 다 불태우려고 불지른 게 분명해. 저 노인네를 정말. 아빠, 저기 봐. 저건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 모두 산에 올라와 있는 동안 마을엔 쓰나미가 덮친 것이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랬다. 켄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무슨 소리지? 이번 주에 누구 왔나? 그 누구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누리고 접근한다고 생각해 산속에 틀어박혀 혼자 살아가게 됐다. 괜찮니? 그 후 죽은 아들과 또래의 아이들을 보며 다가가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더 쌓여갔다. 이젠 아무래도 내가 이 마을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만. 아니, 바닷물이 저렇게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다냐? 심상치가 않아. 그래, 이건 큰 해일이 올 징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얘야. 괴물 할아버지다! 괴물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쓰나미가 올 것을 예상한 켄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켄트의 말을 듣기도 전에 쫓아내버렸고,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 결국 켄트는 산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불을 끌어 산에 올라오기 위해서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아유, 손자라보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로구나. 아유, 켄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일부러 산에 불을 질러 마을 사람들을 쓰나미로부터 구해준 일본의 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진실 혹은 거짓, 정답을 맞춰라. 출연진이 생각하는 거짓은? 첫 번째 이야기. 연쇄살인범으로 몰린 한 남자가 진범을 찾던 중 쌍둥이 동생을 만난 이야기. 사실 저는 이중성 씨를 대신해서 가끔 촬영해온 다른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어릴 때 서로 헤어진 쌍둥이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는데 그 쌍둥이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왜요? 어렸을 적에 쌍둥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모님이 다 말씀을 해줬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쌍둥이였다는 걸 모르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짓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큰 불을 낸 일본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출연하신 내용이 진실 같습니까? 거짓? 이번 출연한 내용은 거짓입니다. 왜냐면 해일이 무섭긴 하지만 산불이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 해일 왔다고 산에 물 질러버리면 산 홀랑 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짓입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왠지 모르게 거짓 같아요. 느낌이 그냥 그래요. 산불이 한 번 나면 빨리 번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같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과연 이번 주 거짓은? 두 번째 이야기. 쓰나미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산에 불을 낸 할아버지. 1854년 일본의 히로마을 하마구치 고리오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살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대한 쓰나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다.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 불타는 산으로 모였고 순간 거대한 쓰나미가 온 마을을 형체도 남기지 않고 휩쓸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고리오 할아버지를 기리는 기념관이 서 있다. 진실. 첫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 때문에 만나게 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거짓. 이정씨 널 연쇄살인범으로 체포한다. 용의자의 머리카락으로 DNA를 분석한 결과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옌청시 씨의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말문이 터지는 버터영어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통문장 영어교실에서 문화상품권을, 신성대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